자, 지금 그 국민의힘당의 대선 후보로 뭐 우중순 뭐 20명이 나오느냐 막 그러는데 지금 출마한 지 뭐 며칠도 안 돼갖고 나 안 할래 그런 후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오세훈, 유승민 이렇게 지금 나 안 할래 나갔어요. 자, 오세훈하고 유승민 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은 이 오세훈하고 유승민 표가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한동훈한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민의힘당은 내각제로 완전히 그 공모가 돼 있는 인간이고 뭐 탄핵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당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정통 보수라고 생각할 만한 국회의원이 과연 뭐 몇 명이나 되느냐, 어디 처박혔는지도 모르겠고 거의 주류가 탄핵 세력, 내각제 세력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세훈 같은 경우는 어쨌든 5월 15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시장직이라도 해먹자 일단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유승민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표가 어디로 갈 거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경선 최대 변수가 됐다. 일단 오늘 보시면 김문수 장관이 14.5, 한동훈이 12.15 2위인데 숫자적으로는 2위지만 유승민이가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일단 이 범보수 대권 주자 후보에서 김문수 장관을 바짝 쫓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김문수 장관은 한동훈이의 시다바리가 돼서는 안 된다. 차별화를 둬야 된다. 국민의힘당은 어차피 내각제, 한동훈도 내각제. 이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국민의힘당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면 잘해봐야 조연, 안 되면 엑스트라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국민의힘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몇 가지 되지도 않은 공약이 단 한 가지도 없고 하나마나 하는 공약으로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공약이 없고서야 김문수 장관이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또 불길한 예측은 빗나가지 않는다고 김문수 장관이 조금씩 떨어지고 올라가지 않으면서 한동훈이가 쭉 차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지금 2위 바짝 오차범위 내외 5% 내외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뭐 1,002명을 물론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물론 명수도 중요하지만 어느 놈에게 무슨 질문했느냐, 성향이 어떤 놈에게 질문했느냐, 요게 지금 중요한데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냥 몇 살에 몇 %. 그래서 유승민이나 한동훈, 이준석이라는 놈이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1위는 김문수 장관이고 2위가 한동훈이에요. 그리고 3위가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이 4위. 오늘 또 윤상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 어저께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과 한덕수 대행의 양자 그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가 아니라 3자 가상 대결인데 한덕수 대행이 이제 급부상을 했습니다. 자, 범보수 내 지역에서는 첫 번째 리서치에서 2등을 해버렸죠. 유승민 빼고. 자, 그럼 이재명이하고 지금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약 9% 정도 차이 납니다. 이준석이라는 놈이 5.5 갉아먹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 셋이 했을 때 47.2, 33.1, 5.7 이렇게 나오고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했을 때 47.4, 27.2, 5.2 그다음에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했을 때 46.9, 22.3, 6.2.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일 높은 사람이 지금 어쨌든 김문수 장관이 33.1%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오늘 첫 번째로 집어넣으니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47.3 이재명이 한덕수 권한대행 아무것도 안 했는데 36.3%. 예.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나왔어요. 이준석 요런 거 좀 없애야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문수 장관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모든 정치인들의 로망은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통령의 로망이 없이 정치를 한다? 그건 아니지. 그냥 직업으로 하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단 정치인들의 로망은 대통령이라고 봤을 때 이번 기회가 가장 대통령이 되기 쉽고 또 투쟁하기에도 간단 명료하고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뭐 결론적으로 국민의힘당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당의 본질을 이 김문수 장관이 몰랐을까요? 저 같은 놈도 아는데 김문수 장관한테 제가 요구한 게 뭡니까? 첫 번째로 국민의힘당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갔죠. 그리고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물론 앞으로 좀 시간이 있겠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주문한 3개, 일단 차별화가 돼야 돼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김무수 장관 옆에 국회의원 누구 하나 쫓아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최소한 김무수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명백히 위헌이잖아.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결집돼 있는 우파 세력들을 등에 업고 싸움터에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김무수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중도다. 김무수 장관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그냥 막 질러대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까? 어느 주류 세력들이 김무수 장관을 지지하겠냐고, 객관적으로. 그럼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거지. 윤석열, 박근혜 이 두 정권이 정말 이 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정권이 날아갔다. 그러면서 이 반국가 세력들, 이재명 세력들과 문재인 세력들, 종북 세력들 척결. 아니, 흔히 얘기했던 얘기잖아. 김무수 장관 얘기했던 거. 그걸로 밀어붙이면서 내각제 반대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작은 한동훈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작의 이 촉매제가 됐던 놈은 이 홍장원의 메모 조작이었던 박선원이 이놈이다. 박선원이는 한동훈과도 연결돼 있고 이재명과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우리 지금 결집돼 있는 우파 국민들과 손을 맞잡고 들이댔어야 되는 거야. 플러스로 필요하다면 정강훈 목사 쪽도 표가 상당하잖아요. 들어보니까 뭐 8% 이렇게 나오고 상당히 많은 표를 받았어요. 보통 2등, 3등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만큼 이 민심이 국민의힘당을 많이 떠났다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정강훈 목사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으로 표를 얻으려면 이준석이 몇 표 되지도 않은 놈의 표를 얻는 것보다 지금 광화문, 그러니까 솔직히 따지면은 김무수 장관이 국민의힘당의 힘으로 장관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야인으로 바깥에 떠돌았을 때 이 정강훈 세력 그쪽하고 해가지고 지지를 많이 받고 이 국민의힘이 아닌 제3세력에 의해서 장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김무수 장관은 여기 국민의힘당에 들어갔고 이렇게 비빌대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캐치프레이즈만 딱 달고 가면 돼요. 뭐 한미동맹이니 뭐 경제발전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이딴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해봐야 차별화가 안 된다. 내가 왜 김무수 장관을 얘기하냐면 김무수 장관 지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후보들을 보세요. 일단 객관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당에 들어간 다음에 지금 질질질 지금 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출마 선언할 때 하는 걸 보면 남들하고 똑같이 해.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실망을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김무수 장관을 우리가 지지하라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라는 거지. 김무수 장관뿐만이 아니라 홍 대표도 그렇고 김무수 장관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당의 이 내각 세력들, 탄핵 세력들의 짜여진 각본대로 허수아비밖에 안 돼요.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지지율 안 올라가고 뒤로 떨어지잖아. 한동훈하고 지금 이제 뭐 2%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압도적으로 지금 김무수 장관이나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쫙 차고 올라가도 지난 대선 후보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이었잖아. 윤석열 대통령보다. 근데 국민의힘당 당원 투표에서 홀딱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무수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렇게 비실비실 돼가지고 경선에서 뭐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되겠냐고. 압도적으로 막말로 한동훈이가 12% 나왔으면 50% 이상은 나와야 돼. 그래도 불안불안해. 이 조작당인 국민의힘당이. 근데 김문수 14.5 뭐 발전 없이 뒤로 빠지고 있지. 얘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조중동이 내각제 앞잡이 한동훈 빨아주고 있고 짜여진 각본대로 국민의힘당이 빨아주고 있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고. 홍준표 대구시장 뭐 6.4 이게 되겠냐고. 한동훈의 반토밖에 안 되는데 경선 가봐야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뭐 김무수 장관이든 홍준표 대구시장이든 바꿔야 돼요. 전략을 바꿔야 돼. 대통령이 정말 되려면 마지막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무수 장관도 뭐 나이를 봤을 때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캐치프레이즈를 바꿔야 돼. 대한민국 체제가 경각에 달려있어요. 이재명이 되던 내각제로 넘어가던 경각에 달려있지만 일단은 6월 3일 벌어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정권을 주지 않으려면 홍준표가 됐던 김무수 장관이 됐던 한덕수가 됐던 정권을 일단 잡고
그 다음에 내각 재판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비판할 걸 비판하고 또 다른 세력과 손을 잡고 내각제를 막아야 돼. 이게 순서거든. 6월 3일 이후 거를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대통령 조기 선거니까 이 잘못하면 지금 이재명한테 이거 싹 합쳐도 안 돼. 싹 단일화가 한 방에 된다라는 보장도 없죠. 내각 재판에서 지금 어차피 이 국민의힘당은 조금이나마 김문수 장관의 이 발언이나 이런 거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을 빨리 들어오라고 한동훈이 따까리 그놈이 자꾸 긁어대고 있지. 국민의힘당도 김문수 장관 들어와서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되라 꼬리칠 때 내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들어갔어. 그래서 아무튼 캐치프레이즈를 바꿔야 된다. 첫 번째, 일단 국민의힘당이 들어왔으니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이재명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를 바라는 거는 검찰과 법원,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이라는 놈을 갖다 파기 자판이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에 대해서 목줄을 날려가지고 민주당을 꺾는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그거는 지금 물밑에서 따고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객관적으로 대선 후보로 봤을 때는 이게 상대가 되겠냐고요. 국민들은 다 미쳐가지고 언론들이 진실을 말을 안 하니까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라는 놈의 그 폐악 범죄를 갖다가 인식을 못해요. 내 주변 사람도 얘기하면 아 그래? 몰라요. 50이 넘은 사람들도. 홍준표 대구시장이든 김문수 장관이든 보수 우파에 표를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주범 한동훈이 조작에 대해서 일단 밝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판결에 이 촉매제가 됐던 이 홍장원의 메모 조작범 박선원이를 잡으면 누구를 위해서 박선원이가 그랬겠어. 박선원이가 이재명과 다 커넥션이 있고 민주당 다 줄줄이 뽑혀 올라와. 한동훈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볼 거 없어요. 이렇게 윤, 박, 어게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거기에 걸맞는 투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각제 반대를 외치면 우파 진영 플러스 중도 좌파까지 그래? 이 새끼들이 내각제를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 표까지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모르겠어요. 국민의힘당의 단일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동훈이 10% 내외로 비비든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한동훈이를 버리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2% 차이야. 이럴 거면 말 잘 듣는 또 목덜미가 내각제 조중동이나 잡혀있는 한동훈이를 모가지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국민 속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의 이 난국을 헤쳐가려면 두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결집이 돼 있는 우파 국민들을 끌고 가란 말이야. 국민들의 민의가 이건지 몰랐다?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지. 알면서도 그런 거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 나갈 필요도 없는 거야. 표 줄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의 민의는 이건데 알면서 안 한다? 내각제로 그냥 지분이나 챙겨 먹겠다? 이러면 뭐 하려고 표 줍니까?